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2월 27일 삼성전자,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이렇게 살펴보는데요. 그동안 이제 증시도 좀 반등을 했고 반도체 종목들이 증시의 반등보다는 좀 크게 많이 올라가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확실히 올해 하반기 들어서 좀 이제 힘을 받아서 많이 좀 이제 올라가는 분위기인데요. 이 삼성전자 비롯해서 관련 SK하이닉스 뭐 그런 이 업계가 내년에는 어떻게 이제 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78,000원으로 마무리했고요. 오늘 1,400원으로 올라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제 배당 기준일이었고 오늘이 배당락이어서 사실 오늘 매도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삼성전자의 수급을 보면 외국인 투자자가 연속적으로 계속 매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0일 동안의 누적 수급이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합쳐서 1.2% 수준에 달하고요. 아주 많은 물량을 지금 단기간에 집중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73,000원 정도의 벽을 두고 여러 번 이제 좀 벽을 맞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들어서 12월 마지막 주, 그리고 전주에 이렇게 그 벽을 뚫고 나가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주가도 올라가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수급도 계속 올라가는 아주 좋은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전에 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졌던 그 시기 2021년인가요? 네, 이때 고점을 한번 찍고 금리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요. 거의 올라갔던 거 원상복귀 했었는데 서서히 다시 올라와서 78,000원, 거의 8만원까지 주가를 회복한 상황입니다. 점점 이렇게 추세를 살펴보면 결국에는 60월봉선 따라서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지금도 재현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만큼 이렇게 장기 투자를 했을 때 확실히 수익을 주는 종목도 사실 몇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입을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서 기다리는 시간이 달라지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 고점에 진입을 했다면 지금까지 시간이 상당히 길었겠지만 그 몇 년 기다려서 본전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저점 구간 분명히 매수 기회가 있었고요. 그런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면 지금 이제 수익으로 전환을 했거나 오히려 수익을 보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냥 차트만 보고 이대로 계속 올라가겠거니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어떻게 이제 향해 가는지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21선, 5일선 다 이제 집중시켜 놓고 서서히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0월 달부터 그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장기적인 이평선 상승과 함께 같이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꾸준히 지금 월봉상으로 60일선, 60월봉선 타고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그 시기가 2013년 정도부터 좀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투자 수급을 보더라도 일단 뭐 외국인 투자자는 여기서 팔고 있긴 하지만 꾸준히 지금 이제 주가를 밀어 올려서 진행 중이고요. 전 고점을 거의 탈환할 정도의 위치에 사실 벌써 왔습니다. SK하이닉스는. 저는 이제 위치적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조금 더 올라가기에는 유리해 보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같이 움직인다라는 그런 특성을 보면 같이 좀 움직일 거라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먼저 코스피를 좀 보면 코스피가 아직까지도 많이 올라와 있지 못합니다. 그동안 이제 고점을 찍고 내려왔던 거에 대비해서 삼성전자는 지금 한 중턱 정도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는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전체적인 수급 자체가 지금 많이 코스피에 아직까지는 유입이 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증시가 탄력을 받아서 힘을 받는다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SK하이닉스도 충분히 힘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내년에는 금리가 먼저 떨어지게 됩니다. 올해는 계속 금리가 올라갔었고요. 작년부터 해서 계속 이제 금리가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뭐 베이비 스텝 해서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도 서서히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라는 거를 인정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FOMC부터 벌써 이제 금리를 내린다라는 전망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월에 금리가 떨어질 확률이 80%에 달할 정도로 지금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이제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금리가 떨어지면 당연히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유동성은 이런 삼성전자 같은 안정적인 주식 투자 이런 대형주에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증시가 올라갈 때 삼성전자가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그런 수급이 올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누적 수급을 보게 되었을 때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지금 이제 올해 1월 달부터 한번 집계를 해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2억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삼성전자를 2억 주를 매수를 할 만큼 올해는 상당히 많은 물량을 매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차트를 아까 보셔도 아시다시피 올해 초에는 삼성전자가 가격대가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올해 1월 달에 대한 주가를 볼까요? 네. 여기죠. 그래서 5만 원대 위치를 했던 그런 상황인데요. 외국인 투자자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2억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아주 많은 물량이 지금 매집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평균 단가를 보면 6만 원 수준, 6만 5천 원 수준의 외국인 투자자가 최근에 아주 많은 물량을 매수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분명히 삼성전자는 10만 원을 넘어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2024년이 될지 2025년이 될지는 시간 문제인 것 같고요. 분명히 2024년부터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분명히 시장에 대한 반등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때마침 이제 증시도 공매도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관련 대형주들이 이렇게 공매도 잔고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공매도 잔고가 거의 이제 바닥을 치고 있고요. 주가가 올라가기 위한 좋은 움직임이 지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기술적으로는 다 올라가기 위한 준비가 끝났는데 내년에 대한 시장이 어떻게 될지 또 봐야 되겠죠. 그래서 11월 달에 디램 낸드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에 공급이 부족이다. 그래서 내년에 메모리 시장이 급성장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가 7, 8월에 벌써 이제 최저점을 찍었고요. 3개월 연속 올라가서 11월 달은 디램과 그다음에 낸드 가격이 둘 다 올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를 구성하고 그 메모리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필수 두 아이템이 이 두 디램과 낸드인데요. 특히 우리나라 업계,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가장 잘 생산하는 반도체 두 개입니다. 그래서 디램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전 세계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디램 가격과 낸드 가격이 올라갈수록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거기에 대한 수익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삼성전자가 하도 이제 반도체 재고가 많이 남으니까 그걸 이제 감수하고서라도 반도체 가격을 이제 계속 지켜왔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에 좀 떨어뜨리면서 반도체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반도체 생산량도 줄였죠. 그래서 반도체 생산을 줄이면서 반도체에 대한 가격을 높이기 위한 그런 시장의 정책을 펼친 거고요. 그게 결국에는 지금 와서 이제 반응을 하는 것인지 일단 가격이 반등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금리가 인하하면서 경제가 다시 좀 이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이 분위기 속에 이 디램이라든지 낸드 쪽에 투자가 늘어날 걸로 또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HBM이라고 하는 그 시장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독과점을 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 HBM이라고 하는 것은 메모리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아까 D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7년까지 그 시장이 급성장을 하는데 그 중에 38%를 지금 차지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쟁사가 지금 마이크론인데요. 마이크론은 이 HBM 실제 양산 후에 수율 확보와 그런 양산 경쟁력이 확보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대부분을 물량을 차지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메모리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 AI 서버
가 계속 필요성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런 AI 데이터 센터, 그런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이 AI 서버를 구축하기 위함이고요. 오픈 AI라고 해서 여러분들 챗 GPT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알파고 이런 거. 그래서 그런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이제 많이 모아야 되고 그 데이터를 토대로 학습을 시켜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그 학습시키는 그 모델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이제 서버가 필요하고 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서버,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서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센터라는 것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 큰 데이터 센터 안에 얼마나 많은 이 저장 장치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다 이렇게 메모리, DRAM, 뭐 낸드 메모리, 그 다음에 HBM 이렇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AI가 점점 활성화될수록 AI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그 뒤에 이 반도체 업계가 상당히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 시장이 내년부터 해서 좀 이제 힘을 받을 거라는 그런 전망입니다. 그래서 AI 시대에 이제 새로운 이 칩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그 칩을 또 삼성이 이번에 CXL이라고 해서 방금 말씀드린 HBM보다 더 가격이 싼 칩을 또 구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 이 시장이 커진다라고는 하는데 아직 이제 뭐 양산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개발이 진행되었다는 것에서는 확실히 힘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D램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큰 그리고 낸드 메모리에 대한 비중이 큰 기업이고 그 시장이 내년부터 해서 AI에 대한 경쟁 치열과 그다음에 이 경기 활성화로 인해서 확실히 빅 사이클이 왔다, 빅 사이클이 온다라고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두 기업이 이제 이 실적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벌써부터 이미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그런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를 집중하기 시작했고요. 이미 올 초부터 우리가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했을 때부터 매집이 시작되었던 종목들입니다. 이제는 추가적으로 올라가기만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아마 이 선행 지표로 6개월 정도 앞서는 주가이기 때문에 2025년을 반영을 한다면 2024년 하반기 정도에는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간간히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리뷰를 계속 할 테니까요.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